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아마 사람이 하는 스포츠 중에 가장 원시적이고 오래된 것은 달리기겠죠. 네. 던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구를 가지고 한 것 중에서는 역시 축구. 네, 뭐 축구의 발상지가 영국이라고 합니다만, 삼국시대에도 김추추랑 김윤신이 축구기라고 하는 공놀이를 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스포츠에 대한 이러저러한 궁금증, 또 문제점들, 이런 것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최동호의 스포츠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오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좀 힘이 없고. 아, 그래요? 예, 약간 거친 수컷의 음성이 나오네, 보이스 컬러가. 아, 지금 예. 제가. 어제 뭐 행사가 있었나요? 수에게? 아, 그렇군요. 어제 사실은 원순TV라고. 예. 박원순 그 후보. 예. 그 인터넷 TV 방송가. 그 노정열 씨랑 방송도 하고 또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랬군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였죠. 뒤풀이? 네, 뭐 그런 건데 다른 데 가서 뒤풀이를 좀 진하게 했습니다. 아, 목소리가 약간 좀 피곤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모니터가 크게 들려갖고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좀 줄여서 얘기한 거거든요. 모니터를 그럼 줄이고 그러면 세게 한번 외쳐보죠. 네. 예. 자, 오늘 뭐 책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아,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하려고 갖고 온 책은 절대로 아니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시니까 그냥 이제 드린 건데, 생각하는 축구 교과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저 혼자 쓴 거는 아니고, 이 스포츠 문화 연구소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 9분 정도가 각자의 그 전공별로 나눠서 쓴 책이거든요. 왜 썼나, 이 책을? 네. 이 축구와 관계되신 분들이 축구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축구가 뭐지? 축구가 역사적으로 어떤 길을 밟아왔지? 이런 의문이 나실 때 찾아보면은 축구와 관계된 서적들이 대부분 다 축구 기술, 전술,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인문학적인 그 축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들이 많지는 않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축구가 발로 잘 차고 빨리 달리고 체력으로 튼튼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좀 쓴 책입니다. 보면 그 집필진들 보니까 일단 책 제목이 생각하는 축구 교과서. 어린이를 위한 축구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있는. 몇 분들 성인들이 몇 분 읽으셨는데 뭐 어린이라고 해가지고 읽었더니 자기도 모르는 게 좀 있더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풍부한 도록과 그리고 만화, 사파도 들어있는데 권경우, 박상현, 이대택, 이정우, 장달영, 정윤수, 정용철, 최동호, 함은주. 제가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아는 분들 계시죠? 예. 그리고 참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책 저희가 뭐 장사하려고 쓴 책은 아니고요. 이 책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금, 이 책 기획을 방정환 재단에서 했거든요. 우리 그 어린이를 위해서 다 쓰여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재밌게 읽겠습니다. 예. 그 QPR에서 어떻게 선수 윤석영 선수.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가 일요일이었었죠? 바로 전에 그 토요일 밤 11시에 소속팀인 이 QPR,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이 플레이오프 결승전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1대0으로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가게 되고요. 잘 됐네. 그랬는데
결국엔 윤석영 선수를 이 레드넥 감독이 24일 경기까지 잡아뒀다 이거죠. 네. 그랬는데 딱 그래서 많은 분들 아마 그 경기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겁니다. 네. 11시에 시작했으니까. 네. 그런데 윤석영 선수 출전도 못했죠. 나오지도 않았어요. 벤치에 있었었죠. 감독이 욕심을 많이 부렸군요. 욕심 많이 그죠? 부렸죠. 네. 그런데 감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출전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준비했던 게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오후에 이 대표팀에 합류하고 난 다음에 그제 토요일에 축구협회에서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네. 윤석영 선수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였습니다. 근데 네. 그거 보고 저는 약간 좀 황당했어요. 어떻게요? 내용은 딱 3가지인데, 윤석영 선수와 관련해서 이 소속팀인 이 QPR과 이 경기 뛰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그리고 QPR에서 뛰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축구협회의 규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 네. 축구협회는 윤석영 선수가 귀국할 때 미디어 업무만 볼 뿐이다라고 네. 했거든요. 네. 이거를 보고서 전 처음에 딱 드는 느낌. 네. 진짜 보신에다가 면피구나. 아하. 예를 들게 되면은 그 이전에 그 대표팀에 안톤 코치가 있거든요. 네. 이 안톤 코치를 보내가지고 QPR하고 윤석영 선수의 그 합류에 관해서 이제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네. 네, 축구협회에서는 이 QPR이 억지로 윤석영 선수를 데리고 있을 때에 붙잡고 있을 때에 빨리 보내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대표팀에서는 아니면은 이 축구협회에서는 조기 합류하도록 애를 써봤지만 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네. 보름이나 늦게 들어왔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 QPR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 협회 규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느낌이 이거 뭐 비난받을까봐 아니면은 책임질 일이 있을까봐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죠. 옹졸해 보였죠. 예. 참 스포츠는 정직하다라고 합니다만 그런 정직한 운동을 하는 그런 것을 뒤를 잘 봐줘야 되는 그런 협회가 이런 꼼수를 좀 비겁한 느낌, 정직하지 못한 이런 느낌을 줄 때는 참 슬퍼요. 그죠? 슬프죠. 예. 그러니까 뭐 축구협회면은 축구와 관련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을 때 내가 책임은 진다. 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겠다. 네. 내가 책임진다. 나를 따라라. 네. 나를 믿어라. 네. 이게 돼야지 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책 잡히지 않으려고 이걸 먼저 생각하니 참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축구란 무엇인가? 축구의 기원 그리고 오늘 월드컵의 탄생 배경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일단 축구란 무엇인가? 축구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축구가 이게 뭡니까? 축구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네. 근데 FIFA가 이 UN보다 가입 회원국이 더 많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국제단체 중에서 전 세계 국제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는 이 단체입니다. 지금 회원국이 몇 개입니까? 207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그 뉴스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죠. 뭐 월드컵 기간 동안에 뭐 이디오피아에 있는 어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월드컵 경기 보게 해달라고 TV 중계 화면에 틀어달라고 농성하고 또 러시아에서는 뭐 그 버스 기사가 월드컵 중계 때 자기 나라 경기 보겠다고 승객들 태우고 막차에 섰었는데 빨리 가려고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서 보려고 가다가 건널목에서 기차랑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월드컵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만 베트남의 축구 열기는 대한민국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니네 사람들은 축구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러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게 궁금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텐데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구가 굉장히 원시적이다 이거죠. 뭐냐 하면은 공을 차면서 차고 달리고 부딪히고 그리고 골 넣는 순간에 나오는 어떤 포효 이거를 뭐 근사하게 얘기할 때 이 수컷들의 야성이다. 네네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외계인들이 본다면은 참 웃길 거예요. 그죠? 예. 예. 조그만 공 하나 갖고서는 22명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도 예. 꼴불견인데, 예. 그걸 가지고 전 세계가, 예. 지구 전체가 이제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으니까. 예. 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렇게 규칙이 많은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공만 하나 주면, 네. 공을 하나 던져주면은 그냥 서로 그냥 차고 논다. 꼭 11명이 해야 될 필요도 없죠.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오프사이드 정도, 그리고 예. 이제 신체에 의한 반칙 같은 거. 예. 그런 거 빼면 뭐 별 규칙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벨랑제 네. 그 피파 회장 네네. 이전에 네. 바로 직전에 이제 스탠리 라우스라는 피파 회장이었었거든요. 네. 60년대 이제 이 양반이 피파 회장이었었는데 이 양반이 얘기를 했어요. 축구가 피파가 정하는 축구 조항이 딱 17개가 있거든요. 네. 17개 조항입니다. 17개가 있다. 단순하다. 18조항은 18번째 조항은 상식이다. 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군요. 이게 간단하니까 즐기기 쉽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가난한 자들의 운동입니다. 네. 왜? 공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사실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도 이게 오랫동안 금지된 스포츠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 영국의 유나이티드 킹덤을 이루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기타 등등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원래는 시장거리에서, 골목에서 제대로 된 룰도 없이 우우 몰려다니면서 하루충 사람들이, 예. 서민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귀족 자제들은 이런 걸 시키지 않고 경원시까지 했었는데 귀족 자제들도 해보니까 재밌거든. 예. 예, 그래서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는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규칙도 만들고 근대 스포츠로 예. 하게 되는데 예, 축구의 기원은 그러면 정말 전쟁터에서 해고를 참으면서 놀았던 게 그 축구의 기원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그거를 딱 이제 기원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죠. 네. 이제 왜냐하면은 예를 들게 돼가지고, 이 축구라는 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축구는 아니더라도 네. 유사한 형태의 놀이들, 그러니까 네. 공 같은 거를 차고 서로 즐기는 놀이들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고대 이집트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에 이 축구기라는 이 쇠가죽에다가 겨나 볏짚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차고 놀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해골 같은 경우에도 전쟁터에서 네. 이 적군의 해골을 네. 발로 차면서 놀았다라는 네. 기록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오늘날의 축구와 유사한 형태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공을 잡고 노는 류의 경기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 풋볼 또 이 사커라고 부르는 발로 차는 거로만 발전을 해왔고 네. 또 하나는 럭비 형태. 또 하나는 아메리칸 풋볼, 네. 미식 축구라고 부르는 네. 이런 것들이 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은 다 네. 한 가지, 매 한 가지라 이거죠. 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축구라고 부르는 이 11명이 양팀 22명이 발로 차서 상대 골문에 집어넣는 축구는 어떻게 발전해 왔냐? 네. 특히 이 영국에서 네. 영국의 그 사회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발전해 와가지고 네. 오늘날의 축구 경기 룰이 만들어졌다. 영국에서 전파가 됐다라고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사실은 발로 차고 노는 것은 어디서 기원됐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본능 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맞다고 그쵸? 봐요. 예. 럭비도 이제 럭비라는 스쿨 학교에서 이제 탄생했다고 하는데 공을 발로 차는 거 차다가 성질 급한 친구 하나가 공을 들고 뛰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니까 예. 그것이 럭비로 발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럭비하고 이 미식 축구하고 축구의 기원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희한한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오늘날의 축구는 영국에서 발전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축구를 우리가 보통 우리는 사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사커라고 부르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정도. 그렇죠. 미식 축구하는 나라들에서 뭡니까? 구별 지으려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풋볼인 그야말로 미식 축구를 얘기하는 예. 거고.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풋볼이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근데 네. 우리도 그래서 이제 영국적인 정통이 강하게 배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사카라고 얘기하는데 네. 대한축구협회의 영어 약자가
KFA거든요. 아. 코리아 풋볼 어소시에이션이라 이거죠. 야, KFC도 아닌 KFA. 네. 예. 네. 이제 풋볼이라고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왜 영국이 나오느냐 하면은, 영국에서도 우리가, 영국에서만 이 둥근 형태의 공을 차고 있었던 놀이가 있었던 건 아니었었겠죠? 네. 다 똑같이 있었었는데, 영국에서는, 굉장히 좀 격렬한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축제 때, 이 1700년대 이전에 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라는 개념도 없었었지만 주로 네. 마을과 마을끼리 예. 공 하나 놓고서 상대방 어느 지점에 먼저 갖다 놓으면 이기는 거다. 네. 라는 형식의 놀이를 즐겼는데 네. 룰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발로 차야 된다,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죠. 네. 그래서 명절 때 했는데 이 경기 한 번 하면은 그 경기장 근처의 마을이랑 이런 것들 다 쑥대밭이 된다 이거죠. 인원 제한도 없었었고 해가지고. 근데 이겨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영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지만 이 마을과 마을 사이의 그 묘한 어떤 네. 감정, 네. 지역 감정이나 자존심이 아주 인간들이 모여 사는 데는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 있었다 이거죠.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쭉쭉쭉 이제 이런 놀이가 있었었는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18세기 들어서 네. 영국 사회에 뭐죠?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스티븐슨 부자가 그렇게 그 철도를 닦기도 하고, 예. 네,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이를 이렇게 예. 최초로 연결한 다음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죠? 예. 예.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부터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산업화가 되니까 도시화가 이루어지죠. 네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네. 공장에서 일해서 돈을 벌려고 네. 도시로 막 이렇게 모여들다 보니까 네.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죠. 네. 그러니까 정부나 자본가 입장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 좀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때의 퍼블릭 스쿨이 영국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퍼블릭 스쿨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립 기숙학교이거든요. 아, 예. 이 평민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면 최소한은 가르쳐야 되니까. 예.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퍼블릭 스쿨에 입학한 아이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데 네. 수업이 끝나고 네. 심심하잖아요. 아, 네네. 네? 모여가지고 체육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레크레이션 개념으로 네. 그때 주로 행해졌던 것이 바로 공 갖고 노는 거였었다. 축구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뭐하지만 돈도 뭐 거의 안 되니까. 그죠? 예. 네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네. 마을에서 그냥 무조건 막 그 룰도 없이 네네. 했던 이 축구가 네. 마을이 아니라 학교 안으로 네. 들어왔다는 아,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학교와 학교끼리도 경기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 학교에서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 뭐 네. 왕따라든지 학생들 간의 그 네. 서열에 때는 어떤 그 지배 구조 네네. 이런 게 그 당시 퍼블릭 스쿨에서도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모여 있다 보니까 막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 교육에 관한 문제점들 이게 그 당시 영국에서도 똑같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토마스 아놀이라는 분 네. 아까 말씀하신 럭비 스쿨의 교장이었었거든요. 아, 네네. 이 양반이 이제 교육 혁명을 내걸죠. 네. 근데 이 양반이 내걸었던 교육 혁명 중에 하나가 중요했던 것이 이 체육 활동을 통한 아이들의 이 정서 순화. 말 되네요. 예. 그죠. 그 규칙을 정하고 네. 규칙을 준수하고 또 협동심을 기르고. 예, 협동심을 기르고 이런 것들을 체육 활동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 이전까지 이 축구는 정규 교과 과정이 포함이 안 됐었어요. 아이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하는 거였었는데 네네네. 이 토마스 아놀 때문에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세련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육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은 없어야지 되고. 그렇죠. 또 아이들끼리 또 축구하다가 분쟁이 있었을 때 정확하게 나눠야지 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원칙이 조금씩 생겨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심판도 생겨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정규 교과 과정에 이제 이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네. 또 축구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네. 모여가지고 동네에서
모여서 차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857년에 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네. 이 성인들 네. 사회인 축구 클럽이 영국 셰필드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1857년에. 셰필드 FC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지금도 있는 팀인가요? 있죠. 아. 그러니까 1호입니다. 전 세계 축구팀 중에 1호군요. 예, 네. 사회인 클럽. 네네. 이 셰필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뭐 에스턴 빌라나 네. 뭐 이런 이제 클럽 팀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고민이 이제 영국 전역에 하나씩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 추석이나 뭐 구정 때 네. 고향에 내려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네. 그럼 10가구 중에 한 6, 7가구는 고스톱을 하죠. 네. 그렇죠? 예, 예. 뭐 서울에 있는 저기 뭐 이 병형님도 있고 네. 광주에 있는 뭐 처제나 네네. 뭐 울산에 있는 누구나 다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하다 보면 네. 가끔가다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야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하는데 그 뭐냐? 그렇죠. 룰이 다르다. 고스톱도 룰이 다르잖아요. 야, 3번 싸우면 아웃되는 거, 나는 거지, 그런 게 어딨냐, 이런 거 얘기. 예, 예. 네.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었는데 네. 도시대항전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차를 네. 타고 올 수 있게 되니까. 예, 예. 도시끼리 만나가 도시의 그 클럽 팀들끼리 경기를 하다 보니까 룰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 클럽의 대표자들끼리 1863년에 네. 영국에서 57년에 처음 이제 클럽 팀이 생기고 네. 1863년에 클럽의 대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영국에 네. 있는 팀들끼리 규칙을 정하는 회의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규칙을 정했어요. 네. 이 규칙에 동의하는 팀들이 모여가지고 네.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 축구협회를 만들게 되죠. 전 세계 최초의 최초로. 축구협회가 예. 네, 탄생하는군요. 1863년에. 예. 예. 그래서 이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에 가입한 팀들끼리 누가 제일 세냐 네. 한번 가려보자. 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FA 거 아, 예. 축구협회 거 예, 예.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가장 강성한 그런 대국을 건설했었을 예. 그럴 때였죠. 예. 그때였었죠. 네네. 또 그것도 또 중요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빅토리아 시대였었고 그다음에 그 일종의 우리가 뭐 팩스 아메리카 이전에 팩스 브리테니카 네.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두다 보니까 식민지 경영을 위해서 인적 교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군인도 가야지 되고 장사하는 사람도 가야지 되고 관리도 가야 되고 네. 그럼 그 사람들 가가지고 시간 날 때 뭐를 했겠냐? 축구를 했다 이거죠. 축구를 했다는 거군요. 또 우리도 일제 강점기가 있었었지만 네.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신문물이라는 것들을 가장 빠르게 수입했던 분들이 선교사들도 있었었지만 유학생이었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겠군요. 인도나 이 식민지의 민중들 중에서 영국에 유학을 네. 갔던 사람들이 귀국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축구들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축구를 접해본 것은 영국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플라잉 피시오라고 예. 영국 수병이 놀다가 예. 공 하나 던져주고 갔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서 인천 제물포에 네. 있는 분들이 네. 쟤네들이 뭐 이거 갖고 뭐 했더라 차고 놀다가 이제 네. 축구를 알게 됐다는 아. 것이 기록이 남아 있는 이제 최초의 우리 수입 경로이죠. 그렇군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마치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투석전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어떤 마을에서 마을끼리 그 돌 던지는 그래서 뭐 부상자도 속출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그런 왜 그렇게 거친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에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도시가 발생하게 되고 또 농촌에서 청년들이 모여들고 아이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예. 이 축구라는 것이 수용이 되고 예. 예. 그래도 졸업한 뒤에도 이걸 잊지 못하던 애호가들이 클럽을 만들고 예. 그 클럽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룰이 다르니까 룰을 정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 협회를 만들게 되고 예. 여기까지가 지금 축구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그게 거네요.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예,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FIFA를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FIFA 이전에 국제축구평의회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네. 국제축구평의회. 회.
그러니까 영어 약자로 얘기하게 되면은 IFAB인데 네. International Federation 인터내셔널 풋볼 어소시에이션 보드인데 네. 국제 축구 평의회가 FIFA보다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규모를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잉글랜드 안에서 잉글랜드 클럽 팀들 간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제 FA가 만들어졌죠. 네. 축구협회가.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단위를 확대해 보면 잉글랜드 안에서 이제 그 챔피언이 탄생했는데 네. 옆에 스코틀랜드하고 얘네들도 축구하는 것 같은데 누가 센지 한번 해볼까? 아하. 해보니까 국가 간에도 이제 규칙을 통일해야 될 그렇죠. 필요성이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최초로 1886년에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아일랜드 예. 얘는 4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예. 이 국제 축구 평의회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기준, 네. 그러니까 통일된 세계 축구의 룰을 만들자. 그렇군요. 같이 만들어가고 있었었죠. 네. 근데 초반에 애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했는데 국제축구연맹은 1904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영국에서 이 출발한 이 축구가 뭐 군인이나 상사나 이 식민지 국가들로 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네. 인기를 얻게 돼 가지고 뭐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스위스나 프랑스에서도 이제 축구하는 사람들이 생겨 가지고 자국의 이제 축구 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였었거든요. 예. 1904년에 7개 나라, 이제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FIFA를 결성하게 됐는데, 이 국제축구 평의회, 영국의 4개 나라가 모여서 만든 국제축구 평의회는 FIFA를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면 그때 시대적 배경이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그렇죠. 나라다. 세계 왕이었는데. 우리가 만드는 이게 네. 이 축구 이거 우리가 종주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룰에 대해서 손대는 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초창기 월드컵에는 참여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니들 산 것들끼리 하는 거. 예. 우리가 하는 게 진짜지 니들끼리 뭐 하겠다는 거냐? 호웃음 치고 예. 그랬었는데 말이죠. 예.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FIFA가 7개 나라로 출범을 했는데 네.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역시. 1910년대 되면은 남미에서도 축구가 인기를 얻게 돼가지고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축구협회가 생겨나니까 네. 막 가입을 하게 돼서 네.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현실을 인정해가지고 그러면 이 영국의 4개 나라가 국제축구 평의회를 이끌고 왔는데 FIFA 예. 너네들도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니까 개별 국가로는 인정을 못하겠다. FIFA에서 대표 4명을 파견해라. 그래서 스코틀랜드 1명, 아일랜드 1명, 웨일즈 1명, 잉글랜드 1명, 네. FIFA에서 4명, 네. 이 8명이 국제축구 평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 이제 지금도 축구 룰에 관한 변경은 여기서 다 결정을 하고 이것을 FIFA가 수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 권위를 예, 부여해 갖고 주는군요. 있죠. 네. 이런 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영국만이 네. 월드컵이 열릴 때에 4개 나라를 인정하죠. 그렇죠. 그렇죠? 스코틀랜드 단일팀 출전하고 잉글랜드 출전하고 네. 웨일즈, 네. 아일랜드 각각이 출전할 수 있게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있잖아요. 해줍니다. 예. 합쳐서 출전하면은 성적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도 절대로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월드컵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처음 시작한 게 월드컵 시초라는 거.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렇습니다만 예. 월드컵의 탄생 배경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얘기 말씀해 주신 게 아주 뭡니까? 작심한 듯한 표정으로 지금 계시는데. 아니, 작심이라기보다는 유럽의 오만. 네네. 얘네들 네. 오만. 그렇죠. 저 야만인들 그게 다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마을 안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하던 축구. 네. 동네와 동네 간의 대결로 이어졌죠. 네. 그럼 도시와 도시의 대결로 또 확대가 되더니 네. 국가와 국가의 대결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네.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통일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영국 안에서 국제축구 평의회도 만들어지고 FIFA도 탄생을 했잖아요. 네. 1904년에 FIFA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1905년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제1회 FIFA 총회가 열립니다. 네. 그러면서 진정한 세계 챔피언을 가려보자. 네. 1906년에 이른바 월드컵 세계 선수권대회 열기로 개최를 합의를 했죠. 네네네. 그랬는데 모두들 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 겁니다. 왜요? 회장님들이
돈은 누가 내냐 이거. 그 대표팀은 전국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다 수소문 해가지고 다 모으지? 네. 그럼 남미에 있는 나라에서는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는 네. 야 이거 여객선 타고 뭐 한 달 걸리는데 네.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느냐. 다 끙끙 앓다가 네. 없던 일로 하자. 아이고. 해가지고 다 흩어져요. 예. 예. 1905년이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때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맞아요. 나라마다의 그 빈부격차도 꽤 많이 있었고, 예. 저 어려운 그런 그 교통수단도 그렇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인 이제 그 경기는 힘들고, 네. 유럽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 단일 국가들끼리 네.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이렇게 이제 경기를 벌이다가 네. 1914년에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아이러니하게 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축구를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건 또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프랑스군이 네. 뭐 독일의 어느 지역을 루브르 지역을 점령을 했다. 예. 시간 날 때 뭐 합니까? 아, 축구합니까? 축구하니까 거기 예. 독일 주민들이 네. 이게 뭐냐. 그걸 또 보는데 독일군이 또 프랑스 어디 진주했을 때 예, 예. 시간 날 때 축구를 하다 보니까 축구를 하게 된 거였었죠. 하긴 코카콜라가 퍼진 것도 미군이 전쟁터에서 예. 네, 먹던 거. 음. 예. 각 나라가 갖고 계속 거기서 먹어도 되니까 마셔도 예. 되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저게 뭐냐. 예,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러시아의 축구를 전파하고 보급하는 큰 계기가 됐던 게 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트리아 포로들. 아. 였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영국의 축구협회가 네. 이 전선에 있는 자기 나라 군인들한테 응원한다고 네. 축구공을 보내기도 하고 네. 적십자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네. 포로 수용소에다가 축구공을 보내줬어요. 포로들 건강을 위해서 축구를 하라고. 그래요. 포로들이 모여갖고는 작당이나 하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예. 차라리 축구하면서 스트레스나 풀어라. 예, 그래서 네. 오스트리아 포로들이 러시아에 이 축구를 전파하는 데 힘을 썼었고 네. 또 실제로 이 어떤 연유는 모르겠는데 기록에 남아 있기로는 이 독일 포로들이 그 네. 일본 히로시마에 수용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공이 전해져 가지고 히로시마에 있는 독일 포로들이 공을 차는데 네. 일본인들이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잘 차잖아요. 아, 네. 예, 그래가지고 히로시마 그 당시에 그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축구팀이 있었었는데 네. 정식으로 독일 팀과 경기를 하자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고등사범이면은 꽤 엘리트였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포로들하고 경기를 하자고 해서 네. 했는데 잘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포로 중에 몇 명을 코치로 영입을 해가지고 독일 포로들한테 축구도 배우고 했었습니다. 이게 기록에 다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뭔가 좀 따라 배우려고 하는 열정은 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네. 전쟁은 많은 삶을 바꿔놨는데 네. 놀라운 일도 벌어졌죠. 어떤 우리가 겁니까?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 이렇게 축구가 인기가 있었었는지. 네. 1914년 전쟁이 발발하던 해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럼 그거 아닙니까? 그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네, 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네. 벨기에 이프레라는 지역입니다. 네, 이프레라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차 세계대전이 참호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참호전이었습니다. 참호를 서로 길게 파가지고 그 안에 몸을 숨기고 서로 전투를 하면서 땅 따먹게 하는. 참 소모전이었어요. 예. 대단한. 네. 이 벨기에 이프레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참호를 파고서 참호 전쟁을 벌이는 전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1914년 12월 24일이 됐습니다. 네. 길을 뚫는 듯한 그 총탄과 포성 소리가 24일 밤에 잠시 멈췄어요. 네. 정적이 깊은 네. 밤속에 정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탄절 입다 보니까 잠시 그 정적 사이에서 독일군 진영 쪽에서 네. 몇몇이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크리스마스 캐럴을. 네. 고요한 밤, 아이고. 거룩한 밤. 그 병사들의 심정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 짓입니까 도대체 예, 예. 크리스마스 전날에. 예. 한두 명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여러 명이 이제 따라 부르다 음. 보니까 이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독일군 진영 속에서 먼저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영국군은 처음에 섬찟했죠. 네. 이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네. 심리전이 아니냐. 네. 근데 뭐 30분이 지나도록 1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캐롤이 찬송가가 나오니까 영국군 쪽에서 화답을 했죠. 이 노래 끝나자마자 자기네들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찬송가를. 그렇군요. 또 캐롤을. 예. 그래서 밤새도록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이 찬송가고 캐롤을 서로 주고받는 노래 전쟁을 벌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네. 근데 한 4시간, 5시간 정도 됐겠죠. 저 멀리 동이 틉니다. 네. 동틀 무렵에 용감하게 독일군 장교 한 명이 참호 위로 머리를 쏙 내밉니다. 소리를 쳤어요. 쏘지 마라. 우리는 안 쏘겠다. 너희도 쏘지 마라. 그러더니 머리를 내밀고 있다 일어서서 그 참호와 참호가 있고 그 중간 사이에 한 100m 정도 되는 이제 중간지대가 있어요. 그를 나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보니까 진심인 것 같죠. 그래서 영국군에서 또 한 명의 하사관이 나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걸어 나와가지고 시체들이 그 질비한 중간지대에 가서 악수를 하죠. 그러면서 감격적으로 포옹을 합니다. 잠시 휴전하자. 휴전하는 동안에 우리 전우들의 시체, 처참한 시체를 우리 수습하자. 그러면 이제 그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하러 양국군이 나와가지고 수습하는 와중에 서로 얼굴을 맞대게 되잖아요. 한두 마디 메리 크리스마스 하다가 서로는 이제 그 술과 담배를 나눠주면서 악수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영국군 참호 쪽에서 누가 일부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축구공이 하나 휙 날아든 겁니다. 그 중간지대로. 그 보는 순간 영국군과 독일군이 한판 붙자. 한판 붙자고 해가지고 휴전하는 동안에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12월 25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에 축구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대표 선수 뽑아라, 너네들. 해가지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독일군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3대2. 야, 그 절묘한 스코어네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영국의 그 일간지예요. 브리티시 미러라는 신문이 있었었는데 이 신문이 보도하기를 처음엔 몇몇 병사가 전선에 흩어진 전사자 시체를 수습해서 묻어줬다. 근데 갑자기 참호에서 누군가 축구공을 차올렸다. 이를 본 양국 병사들이 서로 달려와서 축구 시합을 펼쳤다. 이 정도로 축구가 뭐길래 전투 중지하고 축구를 하고 이러느냐. 그렇군요. 자, 이것과 축구의 인기가 이 정도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삭막한 전쟁에서의 그런 낭만적인 한 풍경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더 많은 인명들이 상했을 겁니다만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월드컵도 이제 탄생을 결국은 하게 되는 건 이제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각국 나라에 프로의 형태를 띈 선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경기를 뛰면서 돈을 받는 선수들이. 1928년 이제 FIFA가 암스테르담에서 총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요? 그 이전까지는 전 세계 축구팀들이 모여가지고 실력을 겨루는 대회는 올림픽밖에 없었었잖아요. 근데 올림픽은 아마추어리즘을 그 당시에는 강조했었기 때문에 아마추어들만 뛰었었거든요. 그러니까 FIFA에서는 성인이 좀 안 찾겠군요. 아마추어만의 대회인 올림픽에 각국이 최우수 선수를 보내지 않고 있다. 아마와 프로 관계없이 진정한 축구 세계 챔피언을 가릴 필요가 있다. 라고 FIFA에서 결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이게 28년 암스테르담 총회였었거든요. 2년 후에 1930년에 제1회 세계 선수권 대회 이 월드컵을 개최하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 4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자. 이렇게 결정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영국 열도에서는 무시하고 있었고 이런 움직임을 무시하고 있었었죠. 근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IFA에도 그 잉글랜드 FA가 들어갔거든요. 축구협회가 회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룰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에 독일과는 우리 경기하지 말자 안을 내는데 그게 부결돼 버려요. 그래서 그 영국은 그 종주국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탈퇴를 했어요, FIFA를. 아, 그렇군요. 탈퇴했다 들어갔다, 탈퇴했다 들어갔다. 이거 3번이나 했거든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930년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받잖아요. 개최지를 후보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루과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우루과이는 대단한 그때 나라였었습니다. 그때는 축구를 꽤 잘했었. 1924년 이 파리 올림픽 축구 우승. 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우승. 올림픽 2연패에 빛나는. 그렇군요. 그러나 유럽은 인정을 안 했죠. 왜?
자식들 뭐 아마추어들끼리만 와가지고 놀고 있네. 그리고 그 이전에 야, 너네도 우리가 가르쳐준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식민지였어. 그렇죠. 식민지였던 주제 축구 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우루과이의 심정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와 조선과 일본 똑같은 상황에 있었었죠. 네. 그래서 이 우루과이는 1930년이 건국 100주년 되는 때였었거든요. 네. 물불을 안 가리고 이 월드컵을 유치하자고 대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축구 실력도 최정상인데다가 100주년 기념해서 우리 건국 기념일을 뭔가 하자. 그리고 유럽인의 콧대를 꺾어서 축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확인시켜주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축구에서 우승하게 되면은 구세계에 대한 어떤 복수, 승리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도 그때 뭐 벨기에나 몇 개 나라가 유치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루과이가 몸이 닳았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개최하면 너희들 여비, 경비, 체제비 다 대주겠다. 아니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최하게 되면 10만 명이 들어오는 경기장을 새로 짓겠다.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거는. 브라질도 지금 아직 경기장 다 안 지어가지고 못 지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렇군요. 이때도 우루과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뭐 오케이. 나머지 국가들이 이 부부한 걸 다 취소했어요. 만장일치로 우루과이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돈 대준다는데.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이렇게 만장일치 박수 쳐놓고 결정 보고 난 다음에 또 집에 돌아간 거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 그 말이 지금 실감은 안 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 뭐가 다른지 는 모르겠는데 유럽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생각해 보니 아무리 뭐 돈도 좋지만 뭐 배 타고 한 달 이상 넘어가지고 저기 지중해를 넘어서 남미까지 가지 되는데 이게 웬 생고생이냐. 축구도 원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제1회 월드컵을 왜 우루과이가 하느냐. 차라리 우리끼리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만들면은 이게 월드컵 아니냐. 이래가지고 가지 말자. 보이콧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보이콧이 벌어지니까 그때 이제 그 3대 FIFA 회장이 이제 줄리메 회장이었었는데 이 양반은 좀 생각이 좀 트인 분이라서 또 회장직에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은 설득을 하게 된 거였었죠. 설득하게 돼서 줄리메가 프랑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벨기에가 참가를 했는데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벨기에는 그 당시 유럽에서 축구를 보면 1위 국가였었죠. 그렇겠네요. 영국, 뭐 독일, 네덜란드 등등 다 참가를 안 하고 1회 대회 유럽 국가 중에서는 4개 나라 프랑스, 벨기에,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만이 참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래서 월드컵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뭐 규모가 클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러면 대강 몇 나라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된 거였나요? 처음에 13개 나라가 참가를 해가지고 4개 팀으로 4개로 나눠서 풀리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각조 1위가 곧바로 4강에 올라간 게 된 거였었죠. 그렇게 해서 제1회 월드컵 우승을 우루과이가 합니다. 그죠? 근데 우루과이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경기장도 짓기로 하고. 근데 그 경기장 결국에는 개막일 전까지 완공을 못해서 결승전 할 때도 뚝딱거리고 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10만 명 규모 이제 센테나리오 경기장이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유소품 경기장이죠. 근데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루과이는 이제 그 집념에 불타서 선수들을 에이스들을 소집해가지고 2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저기 NFC에 합숙을 시켜가지고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외출 외박도 금지시키고 못 견딘 사나이가 한 명 등장하죠. 골키퍼였었는데 이 골키퍼는 그 올림픽 2회 연속 우승할 때 주력 멤버였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를 만나겠다고 야밤에 담을 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몰래 들어왔는데 들켰어요. 우루과이는 그 읍참마속 이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우승해야 되는데 아주 주전 골키퍼를 엄청난 주전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잘라버리죠. 아이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굉장히 우승에 대한 그 집념이 강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근데 이 암스테르담 1928년 암스테르담에서 우승할 때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었거든요. 네.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가 그 초창기 축구에서도 지역의 라이벌이었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1회 월드컵 때 개막전에서 프랑스가 아르헨티나한테 1-0으로 패합니다. 예. 근데 이상했어요. 그때 브라질 주심이었었거든요. 네. 먼저 선제골을 먹은 이제 프랑스가 그 반격에 나서는데 종료 경기 시간 6분이나 남았는데 브라질 주심이 휘슬을 불어가지고 중단시켜요. 끝났다고. 근데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 편을 들지 않고 프랑스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중들이 소요를 하니까 네. 다시 경기를 시작했는데 골을 넣지 못해서 결국 이제 프랑스가 1-0으로 졌어요. 네. 이것을 보고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제 분개를 하게 되죠. 네. 결국에는 결승전에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올라갔는데 우루과이가 아주 극적으로 재역전승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승컵을 차지했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르헨티나의 모든 언론들이 우루과이 선수들의 이 거친 플레이, 그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 때문에 졌다라고 네. 보도를 해버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네.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렇군요. 우루과이 규탄 시위. 하루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끝나요. 그리고 우루과이 대사관에 돌 던지고 이게 막 이렇게 연결됐거든요. 네. 이게 안 끝나다 보니까 우루과이에서도 이게 반발해가지고 우루과이에서도 반 아르헨티나 시위가 벌어집니다. 야. 근데 양국에서의 시위가 그치지 않아요. 네. 사태가 악화돼서 우리가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죠. 네.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우루과이가 우승했다고. 6년 뒤에 국교 정상화합니다. 이거 참, 이거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심각한 얘기, 자기들로서는 심각한 얘기들이잖아요. 심각하죠. 네. 이게 이제 제1회 월드컵이 남기는 후유증이었습니다. 예. 오늘 축구와 월드컵에 대한 축구의 기원과 월드컵의 탄생 배경, 여기에, 계급적인 또 산업혁명으로 얘기되는 그런 그 역사의 발전, 또 구대력과 신대력의 갈등,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예. 오늘 즐거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